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예비 대학원생들을 구제해준 사이트 김박사넷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대생들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지만 타대생들은 얻지 못하는 정보가 많잖아요. 교수님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만 논문 실적이나 그런 사람들을 좀 구제해주고자 만들어진 사이트죠. 일단 김박사넷은 기본적인 사용법들은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김박사넷에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들어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이디 만들 때는 학교 메일로 인증을 하시면 되고요. 이 돋보기를 눌러보면 교수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누르면 이렇게 교수님 정보가 나오고 메일 주소나 웹사이트도 나옵니다. 더 내려가 보면 평가가 나와요.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 말고도 줄글로 평가한 부분들이 있어요. 여기서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김박사넷을 볼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먼저 웬만한 교수님들이 다 김박사넷의 존재를 아세요.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 김박사넷을 고소하신 교수님도 계세요. 이게 아무튼 고소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저는 그 교수님 전혀 모르고 교수님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튼 김박사넷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교수님들이 약간의 관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. 최대한 옛날 편까지 보시는 걸 추천해요. 근데 또 나쁜 글만 다 골라서 블라인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교수님이 직접 글 쓰신 곳도 계세요. 그런 의지도 없는 놈이면 오지 마라 이렇게. 아무튼 그런 데도 있는데 자기가 정말로 그 교수님의 그 능력치를 보고 가고 싶다 하면은 오케이죠 물론. 근데 자기는 단순히 딱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. 인생을 살면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.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을 검색했는데 교수님이 안 나온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평가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하는 교수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평가가 덜 돼 있는 거는 사실 그 평가의 개수가 모여야지만 오각형이 나오거든요. 실험실 사람 수가 적다든지 평가를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라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좀 천천히 늦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. 그러니까 꼭 나쁜 랩은 아닐 수 있어요. 오히려 진짜 내가 짜증나야 여기 가서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. 진짜 위험한 건 검색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.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교수님이 있어서 검색을 했어.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나오잖아요, 그 교수님이. 그러면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. 교수님이 조금 이걸 요청을 하신 거예요. 내가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교수님을 찾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만약에 효 교수님이다 하면은 H모 교수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긴 해요. H모 씨, K모, P모, L모 이런 식으로. 그렇고요.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교수님은 H모 이렇게 나오지만 그 밑에 평은 다 나와요. 그리고 사이트가 링크는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인지 확인은 가능합니다.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평가를 보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일단 이게 지금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거 학교 메일만 인증을 하면은 평가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랩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학부생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대학원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수님들이 학부생을 대하는 모습과 대학원생을 대하는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. 좀 더 편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많이 보여주시게 되니까 학부생이 내린 평가들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죠. 걔네들이 아는 건 사실 수업 능력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걸 다 평가를 걔네들이 아마 해요. 한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초반부에 평가가 어느 정도 쌓이지 않으면 이게 안 올라와요. 그 평이 오각형 이런 게. 그래서 그거 보려고 막 올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
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. 우리 교수님을 검색해 볼 텐데 저희 랩은 평 좋아요. 아무튼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이 여기 지금 뭐 연구실 분위기, 강의 전달력, 논문 지도력, 실질 인건비, 인품 이렇게 있잖아요. 제가 사실 말하고 싶은 거는 실질 인건비인데 이거를 믿으시면 안 되는 거. 오 이거 4 되게 높네 이러시면 안 되는 게 가보면 평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BCD로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제가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아예 선을 제시를 김박산에서 했어요.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20만 원이면은 뭐 A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20만 원이면 지금 거의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. 예를 들면. 그래서 아 이걸로 만점을 줄 수 있다고? 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금액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게 높다고 인건비 높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. 120이면 되게 좋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? 지금 생각해보세요. 그 최저임금만 받아도 9시간씩 일해도 이거보다 많이 받아요. 요즘은 180 받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120 받으면 이걸로 학비도 내야 돼요. 학비가 근데 380이면은 6개월씩 나누면 60만 원씩은 나가잖아요. 그러면은 6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우리가 60만 원으로 살아야 돼요. 근데 만약 자취해 그럼 4, 50만 원 또 나가. 그럼 10만 원으로 생활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이 평가 항목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심지어 여기서 낮다 그러면은 말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 인품은 아마 진짜 개쓰레기 아닌 이상 괜찮게 할 거예요. 사실 다녀보면은 정말 정상인이다 하는 교수님들은 인품이 우수하다고 되어 있고요. 연구실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러면은 뭐 교수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수님 문제보단 거기 학생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논문 지도력 이거 뭐 논문 잘 내느냐 더하기 뭐 지도를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. 오늘은 김박사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. 항상 그렇듯 제 말이 진리는 아니니까 잘 걸러 들으시고 대학원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